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연누리 텔레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부추 부침개입니다. 반죽을 해오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바로 이렇게 부쳐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재료는 부침가루랑 부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의 양이라든지 반죽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이게 핵심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편에 김치 부침개 편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그 부침개 맛있게 하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주 얇게 잘 붙여졌죠. 물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부침개가 두껍게 될 수도 있고 얇게 맛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네요. 자, 그러면 전에 빠질 수 없는 매콤한 골뱅이 비빔면입니다.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이를 채 썰어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뭐 오이가 제철이라 싱싱합니다. 그리고 골뱅이, 캠핑장에서 면 삶으실 때 사실 저거 찬물에다가 빡빡 씻어야지 또 쫄깃쫄깃 맛있게 되는데 개수대가 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삶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평소보다 조금 덜 익게, 그래야지 이제 면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체에다 넣고요. 저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딱 찬물로 딱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씻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탱글탱글한 면을 드실 수 있겠죠. 겉면에 전분 성분이 좀 쫙 빠져야 되는데 물이 한정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얼음을 넣어서 표면을 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썰어놓은 골뱅이 위에 면이 조금 덜 익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끝까지 불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비비셔서 그릇에 옮겨 담아 주시고요. 면이 불면 지금 이미 뭉쳐서 그 떡이 된다 그러죠. 거의 떡처럼 뭉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뭉치지 않는, 조금 덜 삶으면 저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먼저 넣고 그 위에 고명으로 골뱅이를 아주 이렇게 듬뿍 푸짐하게 놓아주시고요. 채 썰어놓은 오이를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올려주시고, 깨소금을 뿌려주십니다. 군침 넘어가시죠? 그리고 맛있는 참기름을 2바퀴 정도 뿌려주시면 맛있는 골뱅이 비빔면과 그리고 부추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막걸리, 힘들어서 또 터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저녁 식사를 위해 소화를 시켜야겠죠.
숯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이게 아주 잘 타오르고 나서 이제 숯이 흰색으로 변할 쯤에 그릴을 고온으로 만들어서 그릴을 이제 솔로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고기를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굽는 고기는 소고기 등심입니다. 안대소금으로 간을 해주고요. 좀 센 불에 표면을 강하게 익혀주면 됩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와 다르게 직화로 세게 구워도 표면이 많이 그을리거나 많이 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버터를 원래 녹여서 뿌려주셔도 되는데 굳이 귀찮으시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고기가 위에다 발라주시고 쿠킹 오일로 덮어주면 됩니다. 호일을 쌓으실 때는 항상 반짝반짝한 면이 음식에 닿도록. 두 번째 요리는 요즘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베리코 뼈등심입니다. 이베리코 뼈등심도 기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불에 붙지 않습니다. 고기가 기름이 많이 떨어지면 불 붙는데 고기 좀 덜합니다. 안대소금으로 밑간을 해주고요. 조금 육향이 세거나 고기 냄새가 날 때는 후추를 좀 많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풍미를 더하기 위해 대파와 고기를 뭐 3번만 뒤집어라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주 뒤집으십시오. 자주 뒤집으면서 표면을 잘 익혀주시면 타지도 않고 안에는 육즙도 안 빠지고 그게 사실 좀 비결입니다. 대파도 검게 그을 때까지 푹 익혀주세요. 그러면 겉면 까맣게 탄 부분은 띄어내고 드시면 안에가 정말 달콤하게 됩니다. 매운맛이 사라져서 까맣게 될 때까지 익히면 됩니다. 측면부도 가능하면 좀 익혀주시고요. 지금 고기 굽기 단계가 미디움 웰던 정도 주시면 됩니다. 삼겹살 양배추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삼겹살은 특히 자주 뒤집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직화로 구울 때 아시다시피 검게 그으려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숯에 불이 붙었다 그럼 잠깐 들어서 빼주십시오. 꼭 빼주셔야 됩니다. 그 불 붙은 데 두면은 새카맣게 못 먹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삼겹살 한 이유가 숯이 좀 숨이 죽은 상태라 지금 불이 안 붙어요. 처음에 숯 엄청 셀 때 삼겹살 하면 불타서 못 먹습니다. 맛있게 구운 파인애플이랑 같이 호일에 싸서 레스팅을 하면 아무래도 연육에 고기가 좀 부드럽게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핵심인데요. 고기를 숯에다가 구워 드실 때 완벽하게 익혀서 바로 드시면 숯에서 꺼내놓은 지 한 15분만 지나도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디움 정도 상태 아니면은 미디움 웰던 정도까지 익혀놓고 이렇게 구이바다라든지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편하게 레스팅된 고기를 2차적으로 가열을 해서 잘라가지고 구워 드시면 굉장히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바베큐 꿀팁입니다. 괜찮네요. 이게 속이 울렁울렁한 관계로 속풀이를 해야 되는데 속풀이에 좋은 오뎅탕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뎅을 사시면 그 탕 스프가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맛있긴 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넣으시면 정말 정말 맛있는 오뎅탕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비밀 재료가
쑥갓, 그리고 두 번째가 통후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쓰오부시 맛이 나는 조미료를 팔거든요. 대형마트 가시면 그거를 조금 넣으시면 정말 맛있는 이자카야에서 판매하는 오뎅탕 맛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은 싱겁잖아요. 그때 간장을 좀 넣어줘서 간을 맞추시면 계속 불을 약하게 해도 금방 쫄거든요. 오뎅탕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국물과 함께 맛있는 오뎅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쑥갓 향이 오뎅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파도 중요한데 전 쑥갓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재료 준비하시면 진짜 고급스러운 오뎅탕 맛이 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유부초밥. 자, 1박 2일 캠핑을 마치고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에서 너무 그대로 가기 아쉬워서 바람을 좀 쐬러 왔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수제비를 날려보았습니다. 일발 장전 조금 애매했죠. 파이팅 있지. 수제비 용돌이 또 여기 좋은 거 있다. 잘 뛰었네요.